안녕하십니까. 린치핀 사업단 8월 특강을 맡게 된 시그널 슈퍼지점 오현성 부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주제는 AP부터 피스트까지 어떻게 넘어가는지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년 미만 혹은 6개월 미만 신입 영업 매니저분들이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를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나름 제 생각을 좀 넣어봤고요. 네. 우선은 순서는 제가 AP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피스트도 어떻게 쓰는지 그냥 아예 화법에 녹여서 보여드릴 거라, 이렇게 막 피스트 같은 거는 PPT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피스트 프로그램을 아예 보여드리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피스트 프로그램도 일단 보여드릴 거고.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일즈 매니저분들이 가져야 하는 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많이 나가시잖아요. DB 상담 나가실 때 맨 처음에 뭐 하세요? DB 상담 나가서. 네, AP 하시기 전에. 그죠? 아이스 브레이킹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뭐가 꼭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만 하다가 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든 상담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갈 때 저는 질문으로 먼저 넘어갑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어느 정도 했다고 싶으면 그냥 저는 갑자기 질문 던져요. 근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뭔가 고객들도 이 더운 여름에 시간 내서 저 만나러 왔잖아요, 카페로. 무슨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목적을 그냥 물어봐요, 저는. 이 자리에 뭐가 궁금해서 왔냐? 네. 혹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 뭐냐? 네. 했을 때, 궁금하신 거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궁금한 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궁금한 게 없어서 안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뭔가 저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좀 없어서 먼저 숨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답을 하셨을 때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궁금한 게 없다고 하면 아 그러시구나 이러고 넘어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선택지를 줍니다. 음.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없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지금 뭐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들 이렇게 상담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셔서 나오시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크게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납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버거워져서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보험료는 낼만한데, 가입했던 보험의 보장 내용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번에 확인차 나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님은 이 둘 중 어느 게 제일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다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 중 한 가지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답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 뭐 환급금 돌려준다고 해서 나왔다거나, 보장분석 DB 같은 경우에는, 혹은 뭐 적립금. 그러니까 대부분은 돈 찾으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저는 우선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면은 바로 보장문서 10가지로 넘어갑니다. 기준을 좀 잡아드리는데, 잡고 시작을 하는 편인데, 고객님한테 이 10가지를 다 설명해드리면은 상담 시간도 되게 길어지고 상담도 되게 루즈해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객님들 머리에 별로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보장 분석의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은 고객님이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만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갱신형 보험, 그리고 적립금 과다 보험, 약관상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 CI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 없이 가입한 가성비가 적은 보험.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비교 없이 가입한 가성비가 적은 보험을 넣은 이유는요, 퀴스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넣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종철 FA님이 만들어준 자료인데, 뭐 이 자리에는 없으시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고객님 오늘 저 처음 봤잖아.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갑자기 기준을 제시해버리면, 뭐 제가 만약에 저번 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라고 하시면 고객님 제 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믿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에 고객님 앞에 이렇게 전문가로 나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근거로 어떤 자격으로 오늘 상담에 전문가로 나왔는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고 상담 다시 도와드릴게요. 다들 AP 자료는 있으시죠? 응. 소개 자료는 다들 있으실 텐데 이거는 제 소개 자료예요. 저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길게 말하는 편은 아니고, 소개도 솔직히 길진 않습니다. 그냥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종합금융에서 다니고 있고 자격증 이렇게 많이 취득을 했는데, 오늘 저희 뭐 연금 상담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투자 상담 받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은 보험 상담을 해드리려고 온 건데,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들 중에서 2가지 정도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생명보험, 두 번째 손해보험 자격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종합금융회사 보험금융 파트 설계사 보상교육 팀장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님들이 절 설계사로 안 봐요. 그냥 교육팀장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개합법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요, 저를 설계사로 아직도 안 보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고객님은 만약에 고객님의 자녀분을 영어 과외를 하나 시키려고 해. 그럼 영어 과외 선생님을 우리 샤대 서울대생을 붙일 거냐? 아니면 성균관대학교 학생을 붙일 거냐? 똑같은 과외비를 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외 선생님 붙이고 싶으세요? 서울대죠. 성균관대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긴 한데, 그래도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대학 서울대생을 붙이는 게 낫잖아요. 똑같은 돈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서울대생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과외비를 주고 서울대생을 서울대생을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나와서 과외를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냥 설계사분들 교육을 시켜드리는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교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클로징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설계사분들 판매 교육 되게 많이 받잖아요. 실제로 저 고객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설계사분들 판매 스킬, 보험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판매 스킬 엄청 좋아요. 판매할 때 화술도 되게 좋아요. 우리 설계사분들 입담 들어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고객님, 우리 보험사 돈 주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 왜 들어요? 아플까봐. 돈 받으려고. 맞아요. 돈 받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내가 큰 병에 걸려서 내 지갑에, 아니면 혹은 뭐 내 재산 지키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판매만 하는 설계사분들은요, 보상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판매만 할 줄 알지 보상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상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팀장입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은 보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초빙을 해서 보상 교육을 실제로 네, 이런 식으로 사내에서 보상 교육 팀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 MDRT라고 들어보셨나요? 라고 했을 때 MDRT 화법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죠? 네. MDRT 화법 썼을 때 대부분 고객님들 MDRT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MDRT 그냥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 1% 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MDRT지만 MDRT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민원이 단 한 건도 있으면 안 돼요. 민원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냥 회표 자격 박탈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민원이 한 건도 없어서 MDRT 자격 유지를 하고 있는데 MDRT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저 소개해드릴 때 저 무슨 회사 다닌다 그랬죠? 보험회사 다닌다 그랬나요? 종합금융회사 다닌다 그랬잖아요. 종합금융회사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막 교보생명, 뭐 메리츠화재 이런 설계사분들은 그 회사 상품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종합금융회사에 다니게 되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험사들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보험사를 다뤘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 가장 큰 장점은요. 제가 아까 보장 분석 기준 10가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비교 없이 가입한 가성비가 적은 보험을 고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보험회사들 회사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회사 직원 수도 다르고 월급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운영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고 어떤 회사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보험사도 있겠죠. 그럼 운영비가 많은 회사는요, 비교적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손해율이랑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거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든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 부품 만드는 회사도 뭐 어떤 부품은 비싸고 어떤 부품은 쌀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고객님이 만약에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요즘 냉장고에 음식 다 상하니까 빨리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냉장고를 사러 하이마트에 갔어. 하이마트에 갔더니 이 냉장고를 300만 원에 파네. 근데 보통은 우리 가전제품 이렇게 하이마트 있는데 가면은 건너편에 다른 매장도 있잖아요. 삼성도 있을 수 있고 LG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건너편에 삼성 대리점을 갔는데 250에 파네. 그럼 그게 뭐 사실 거예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똑같은 냉장고인데? 당연히 바보가 아니라면 삼성 대리점에서 사시겠죠? 250만 원짜리. 근데 고객님이 결제까지 했어요. 결제까지 하고 좀 있으면 좀 이따 오후에 설치하러 오는데 고객님이 집에 가서 그냥 핸드폰 심심해가지고 핸드폰 검색을 하는데 냉장고를 한번 쳐봤는데 어머나 인터넷에선 200만 원에 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결제했는데 환불하실 거죠. 환불하러 가야죠. 당연히 50만 원 작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환불하러 갔어. 환불하러 갔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250만 원 전부는 환불이 안 되고 계약금 한 2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빼고 230만 원의 환불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환불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겠죠. 받아야죠. 왜냐하면 230을 돌려받아도요. 이 230만 원으로 인터넷에서 파는 200만 원짜리 사면 얼마가 이득이에요? 30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환불을 해야겠죠. 보험사도 똑같아요.
보험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보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보험사별 보험 가격의 실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저는 피스트로 넘어갑니다. 피스트를 켜드리고 우리 연근의 페이님 피스트 화법 그 영상 한번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엑셀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허가받아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저는 거기에 MDRT 협회에서 만든 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프로그램은요. 제가 아까 어디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MDRT 협회에서 만든 MDRT 회원들만 쓸 수 있는 이거 엑셀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라이센스 허가받아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건 MDRT 협회 회원들밖에 못 써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고 보험 가입률이 제일 많은 이 질병이 뭘까요? 네, 암이에요. 암이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면 2등은 뇌고요. 뇌질환이고요. 3등은 심장질환이에요. 네. 네?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PPT를 꺼야 되나? 잠시만요. 껐는데? 아, 이러면 내가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하, 이렇게. 네. 아, 편집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그러면 아까 이어서 사망률 압도적 1위가 암이에요. 그리고 2위가 뇌질환이고요. 3위가 심장질환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이 한 이 정도 세 가지만 놓고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 자, 그거 지금부터 눈으로 보여드릴 건데 우리 영근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성이시고 죄송합니다. 40살이시고 네. 그다음에 100세 시대니까 보험기간은 100세로 하고요. 기본형 상품에 성인이시니까 성인보험으로 가자고요. 그랬을 때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요. 오른쪽에 어디가 제일 싸다고 나옵니까? 네, KB손해보험이 제일 싸다고 나오죠. 그럼 반면에 제일 비싼 데는 어디라고 나와요? 하나손해보험으로 나오죠. 똑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보험사만 달라졌는데 한 달에 25,850원 차이. 근데 우리 보험은 한 달만 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20년 낸단 말이에요. 최소. 그럼 20년 동안 62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세 가지만 가입을 해도. 그러면 우리 상품 유형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보험 상품은요. 기본형이랑 무해지가 있어요. 혹시 기본형이랑 무해지 차이를 아시나요? 네, 모르실 거예요. 기본형은요. 보험을 마지막에 해약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한 절반 좀 안 되게끔 돌려줘요, 돈을. 근데 이 밑에 있는 무해지형은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대신에 기본형에서 빠진 해지환급금을요. 선 할인해줘요. 보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 어차피 보험 해지하려고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선 할인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무해지역료로 하시면 되고, 보험 상품은 성인보험, 어린이보험 이렇게 있는데 40세까지는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보험이 가입돼요. 어린이보험이 그냥 딱 봐도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딱 봐도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만 40세까지는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 이렇게 바꿨을 때 아까 보험사 제일 싼 보험사가 바뀌었죠 여러분. 그리고 제일 비싼 보험사도 바뀌었어요. 당연히 월 납입액 차이도 바뀌었고요. 근데 고객님 지금 보험료를 한 20만 원 낸다고 하셨잖아요. 20만 원 보험료 내는데 이 세 가지만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종합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필요한 담보를 다 채웠는데 중간에 이렇게 빈칸 좀 보이세요? 네. 빈칸은 해당 보험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담보여서 우리는 지금 가격 비교만 먼저 보여드릴 거니까 빈칸은 조금 제거하겠습니다. 네. 빈칸을 제거했을 때 이게 가장 잘 들어져 있는 종합보험 담보들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싼 보험사가 또 바뀌었죠. 네, 삼성화재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데는 MG손해보험으로 바뀌었어요. 이 둘의 보험료 차이는 77,850원. 그럼 이걸 20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1,868만 원이랑 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누군가는 1,868만 원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싼 보험사 대비해서. 그랬을 때 고객님뿐만 아니라 어, 우리 아연님 혹시 부모님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시고 50대시고 그러면은 아버님께 궁금해요? 어머님께 궁금해요? 엄마 거. 어머님 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성인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되니까 성인보험이시고. 그랬을 때, 가장 저렴한 회사는 여전히 삼성화재네요. 근데 가장 비싼 보험사가 KB손해보험으로 바뀌었어요. 이 둘의 보험료 차이는 한 달에 거의 10만 원씩 차이 나죠. 9만 9천 원씩 차이 나네요. 20년 동안 2,377만 원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객님 본인께 아니라 고객님 어머님 보험으로 했을 때. 그러면 아까 고객님이 한 천 얼마 차이 나셨고, 그다음에 지금 어머님 거 봤을 때는 어머님은 또 2,37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두 명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요. 20년 동안. 네. 왜 그러냐면 보통은 내가 어떤 보험료, 뭐 보험 가입은 다 되는데 내가 내는 보험료만 알지 보험을 비교해 볼 생각은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비교도 사실 일반인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낮추냐면 여기 중간중간 파란 글씨 보이세요? 파란 글씨 보이시죠? 이 파란 글씨들이 해당 보험사에서 가장 싼 담보들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 글씨는 뭘까요?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잖아, 빨간 글씨. 네. 빨간 글씨는 반면에 제일 비싼 담보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싼 담보들이 보험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얘네만 골라서 가입하면 더 싸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입이 돼요. 그럼 보험사를 두 개로 나누면요. 지금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 두 개로 나눴을 때 삼성화재랑 농협손해보험이 제일 저렴하대요. 그러면 삼성화재. 아이고.
농협손해보험. 이렇게 두 개로 싼담보험만 나눠서 가입했을 때요. 830만 원이 더 빠집니다. 네. 그러면 최종 3,210만 원. 네. 근데 이게 최종이 아니에요. 두 개로 나눴을 때 830만 원이 빠졌는데 아까 보험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세 개로 나누면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네.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세 개로 나눴을 때 DB손해보험이랑 삼성화재랑 농협손해보험이 제일 저렴하대요. 그럼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농협손해보험. 이렇게 했을 때 200만 원이 더 빠졌네. 그럼 최종적으로 3,4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이게 어머님 보험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님 기준으로는요? 2,080만 원이 더 빠졌네요. 그럼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죠. 보험 한 건으로 20년 동안 이런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혹시? 당연히 못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비교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셔서요. 네. 그냥 다른 설계사분들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주변에 다른 설계사분들 만나면 그냥 보험 상품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게 제일 좋은 거다 하고 가입하셨잖아요. 다 그렇게들 하세요, 보통은. 근데 저는 이렇게 라이센스 허가받은 보험사 사업비 비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고객님이 보험 가입하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저가로 최적의 맞춤형으로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할 수가 있냐?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 이 프로그램 어디만 쓸 수 있다고 했죠? 네, MDRT 협회 회원들만 쓸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싼 보험사들끼리 보험을 비교를 손수하잖아요. 수기로. 그러면 비교를 이만큼이나 해야 돼요. 1번부터 120번까지. 설계를 120번 해야 되는데 고객님 설계 120번 하시면 120번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쪽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프로들도요. 설계 120번 하려면 한 달은 좋게 걸립니다. 네. 근데 보험 한 건 설계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태우게 되면요. 저는 굶어 죽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굶어 죽겠죠. 그럼 한 달 동안 보험 비교만 계속 한 다음에 그걸 가입을 하셨어. 그러면은 제 소득이 뭐 그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응.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을 직접 한 겁니다. 네. 까지가 제 피스트 화법이에요. 들어보셨을 때, 어, 좀, 좀 더 쉽게 할 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신입분들이,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냥 다른 뭐 비유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숫자로만 비교할 때 신입분들 되게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신입분들 좀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스트는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장 분석 기준 아까 다시 보여드렸잖아요. 보장 분석 기준 다시 보여드린 다음에 지금까지는 사업비만 비교를 해드린 거고 아까 보장 범위, 뭐 CI 보험, 그다음에 뭐 적립금 과다 보험 이런 거는 이제부터 제가 보장 분석
통해서 고객님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라고 하고 보장 부서까지 넘어갑니다. 네. 그랬을 때 브릿지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잖아, 피스트로. 나 보장 분석까지도 이 정도로만 하시면 2차 미팅은 무조건 잡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부터 피스트를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여드리기 용도로 썼는데, 확실히 피스트를 주로 쓰다 보니까, 주로 쓰는 걸로 좀 바꾸다 보니까, 계약 확률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피스트는 단장님도 강조하시는 만큼 꼭 연습하셔서 소득 증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입분들이 초회 상담 나가실 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피스트 쓰는 것만큼. 그래서 무조건 피스트는 연습하셔서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신입 세일즈 매니저분들이 가져야 될 좀 마음가짐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신입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1년 미만 분들? 네. 1년 미만 분들은 그냥 신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세요? 우리 곽기영 FM. 아무 생각 없어. 그죠? 아무 생각 없죠.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14일점 매니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공부나 연습. 이런 거는 되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거 말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 동기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들? 네. 동기가 뭐냐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를 발동시키는 계기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혹은, 뭐, 그냥 내 소득과 관련된 그냥 내 일을 할 때, 굳이 거창한 동기가 필요한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 거창한 동기는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 되게 유명하신 저희 사업단장님이시잖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김민준 사업단장님이신데, 단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동기가 동기다. 예.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말인가?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일을. 근데, 단장님이 지금 뭐 동기라던가 목표가 없으실까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목표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다 보면. 동기도 생겨요. 어. 예를 들어서, 저는 동기를 좀 만들고 시작하는 게 저한테 좀 안 맞다고, 저한테 좀 안 맞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목표로 달렸어요. 근데 이번 달 딱 5일 정도 남기고 100만 원 달성을 했네. 근데 사실 저는 몇 명 더 만나면 50만 원은 더 할 수 있었어. 근데 1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잖아요. 100만 원 달성한 순간, 아, 이번 달 다 했다. 끝났다. 아, 너무 더워.
그냥 다음 달에 해야지. 다음 달에 다시 해야지, 미팅. 이러고 끝나요. 이게 동기를 만들면요.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동기를 만들게 되면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이유까지 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무동기가 동기다 이 말이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다가 자연스럽게 100만 원을 했어, 내가. 그럼 목표가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다음 달에 200 해볼까? 그냥 하다 보니까 되네? 200만 원 해보자. 그러면 무동기에서 시작했는데 동기가 생겼잖아요. 목표가 생겼잖아요. 어. 이렇게 생긴 목표는요, 달성하기도 더 쉽고요. 목표까지 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더 만들게 해줘요. 왜냐? 여태까지 일을 그냥 했는데 그게 허술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경험이란 말이에요. 일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내가 목표로 가게끔 하는 그런 좀 어떤 계획 같은 걸 좀 더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 친구가 누군지 아시나요? 벌꿀 오소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벌꿀 오소리인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두려움 따윈 집에 두고 온 녀석입니다. 네. 네. 두려움 따윈 얘는 생긴 건 되게 귀여운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이 친구는 가장 큰 특성 세 가지가 사나움과 강인한 참을성입니다. 네. 이 친구는요, 사자 4마리가 와도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네. 그렇게 사나운 친구인데, 어머나, 우리 오소리 친구가 의식을 잃었네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음, 자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요, 뱀한테 시비 걸렸다 뱀한테 물려가지고 쓰러졌어요. 네. 근데 이 친구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기절한 겁니다. 얘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얘는요 독에도 내성이 있어요. 네. 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내성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네. 어떤 거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내성이. 근데 아까 그 쓰러져 있던 오소리 친구가 그냥 내성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뱀한테 적어도 10번은 더 물리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이렇게 계속 물리다가 자연스럽게 내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 오소리 친구한테 독은 저희한테는 거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절도요. 처음 거절당하면 되게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거절한 사람 원망하게 되고 이거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지? 왜 안 바꿔? 바보 아니야? 아니 보험료도 이만큼 낮아졌는데 왜 안 하지? 이 사람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거절에 대한 내성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거절한 사람 탓을 해요. 원망을 한다고. 근데 어느 정도 거절에 대한 내성이 조금씩 생기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좋은 걸 안 하지? 나한테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거절에 대한 내성이 쌓였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절에 대한 내성이 쌓였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듀스처럼. 죄송합니다. 네. 나를 돌아보게 됐을 때,
그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되면요. 아까 그 쓰러져 있던 오소리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네. 결국엔 뱀에 이겼어요. 근데 이 이기려고 뱀한테 얼마나 많이 물리고 얼마나 많이 기절을 했겠냐고요. 우리도 거절이 무서워서 TA 미루고 거절 한 번 하셨던 분들 그냥 연락 차단하거나 아니면 연락처 지워가지고 다시 연락 안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거절에 대한 내성을 조금 더 키우셔서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 대한 부족한 점을 조금씩 보완을 하게 되면요. 거절하셨던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돌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그런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절하셨던 분도 다시 만나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요, 뭐 거창한 동기 같은 거 필요 없이요. 그냥 동기가 없이 그냥 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거절도 많이 당하고요. 거절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입분들 막 그렇게 거창한 막 우리 일 처음 시작했다고 막 거창한 동기나 이런 목표 같은 거 세우지 마시고요. 그냥 just do it.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든 될 수 있어요. 이상 시그니처 오연성 팀장이었습니다. 오, 야.